기재도도 10강으로 끝내기 7번째 시간 치수기입법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 중요한 것들은 치수기입의 방법 1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런 길이와 각도와 호와 현의 길이 이런 것들의 치수기입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치수 보조 기호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호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수 배치 방법, 어떤 치수 배치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 방법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명료하게 기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주어 주상도에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할 필요가 없고 중복되지 않게, 이게 그냥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문제 지문에 주투상도에 기입을 한다가 정답인데 모두투상도나 여러 투상도에 나누어 기입을 한다, 이런 것이 오답이 됩니다. 또는 중복되지 않게 기입을 해야 되는데 중복되게 기입을 한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상도 간에 비교 대조하기 쉽게 기입을 하고요. 관련된 치수는 모아서 기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분산해서 기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공정별로 배열하거나 분리하여서 기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치수기입 방법. 문제에서 다양한 예시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변의 길이, 현의 길이,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치수기입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현의 길이는 이런 길이를 의미합니다. 자, 이 선과 이 선들은 이것은 치수 보조선입니다. 보조선, 치수 보조선. 그러면 요 선은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치수선. 그다음에 당연히 이것은 치수 문자. 이런 치수를 기입할 때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과 치수 문자, 이런 것들이 명칭도 알아보시고요. 호의 길이는, 이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호의 길이는 치수선도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치수 문자 앞에 호를 나타내는 치수 보조 기호를 나타냅니다. 각도는 치수 보조선을 이렇게 각도만큼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치수선도 이렇게 휘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각도와 호를 비교하는 것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유형의 치수기입법도 알아두어야 됩니다. 치수 보조 기호, 여러 가지 기호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지름은 동그라미에 짝대기를 갖다, 지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요. 반지름은 R, 레이디어스, 지름은 디아메터, 이렇게 해서 D라고 많이 표시하고 반지름은 R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구의 지름은 파이 앞에 S를 넣고요. 구의 반지름은 R 앞에 S를 넣습니다. 쉐이퍼가 9의 영어이기 때문에 S를 넣고요. 네모의 정사각형 한 변의 변은 네모, 치수 앞에 네모를 넣으면 정사각형의 변이고요. 치수 문자에다가 네모를 테두리에다가 넣으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율을 해야 되고요. 두께는 T를 앞에 붙입니다. thickness의 약점, 두께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죠. 그래서 능자를 빼도 되고요. 그냥 T10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께를 의미하고, 못따기는 C, 챔퍼의 약점인데요. 이것은 문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호의 길이는 아까 전에 살펴봤죠. 치수 문자 앞에 이런 원호의 치수 보조 기호를 넣어주고요. 갈로를 넣으면 참고 치수가 되겠습니다. 자, 치수 보조 기호는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니까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배치 방법. 자, 이렇게 그림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정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직렬 치수, 직렬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 방향으로 줄지어 있는 치수를 차례대로 기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치수 오차가 있고 누적이 되어도 좋은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제작을 할 때 공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4, 6, 10, 6, 16, 4, 여기 다 넣으면 46이 되겠죠. 그래서 갈로를 넣어서 이렇게 굳이 46이라는 치수를 넣지 않아도 다 더하면 되지만은 참고해서 넣을 수 있게끔 참고 치수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공차가 여기서 끝단에서 이 중심선까지 4mm가 나오는데 공차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0.1mm 정도의 공차가 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이기 때문에 46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 최대 공차가 0.1mm씩 해버리면 46.7mm의 공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앞에는 상관이 없지만 뒤쪽에 여기서 무슨 뭐 드릴로 볼트나 나사로 뭐 이렇게 고정을 시킬 때는 0.7mm의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조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렬치수 기법은 치수에 오차가 있고 누적이 되어도 좋은 경우,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병렬치수는 개개의 치수 오차가 다른 치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준면이나 기준선에서 여기서까지 14, 26, 36 이런 식으로 병렬적으로 치수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병렬치수와 직렬치수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회로도에서도 직렬치수, 직렬회로, 병렬회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직렬치수, 병렬치수 기법이 있고요. 이런 병렬치수에도 뭐 면의 병렬치수가 있고 위치의 병렬치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연결한다 이해하면 되겠고요. TO를 기준으로는 아는 제품의 두께가 5mm다. 두께가 5mm다. 자, 그다음 누진치수 기입을 보면 자, 수직과 수평이 있는데 동일합니다. 자, 누진적으로 기점 기호를 기준으로 여기 12mm, 24mm, 32mm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12mm가 되겠고요. 여기도 여기까지가 12mm가 됩니다. 그래서 누진적으로 해서 끝선에 치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8mm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진적으로 해서 수평으로 하는지 아니면 문자를 요 끝선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도 됩니다. 또는 이렇게 좌표를 우리가 X축, Y축, 시점을 여기서 해서 X축, Y축을 해서 이렇게 치수를 해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구멍이 16이다 그러면은 X축이 200, Y축이 160이 되겠죠. 그래서 뭐 200, 160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이 16을 지칭하는 이런 치수 기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에 보면은 마무리 치수는 가공 요율을 포함하지 않은 치수로 가공 후 최종적으로 검사할 완성된 제품에 그래서 마무리 치수는 완성된 치수, 최종 치수로 치수 기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2번 치수 기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에 잘 알 수 있도록 중복하여 기입한다.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3번에 치수 기입이 어긋나는 것, 4번에 각 주상도의 고르게 분배가 아니라 주 주상도의 기입을 하도록 합니다. 4번에 틀린 것은 치수 기입의 원칙에 틀린 것은 관계되는 치수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치수를 중복하여서 나타난다. 중복이 아니라 주 주상도에서 나머지 뭐 배열을 분리하여 공적별로 나타낸다. 뭐 명료하게 나타낸다. 치수는 다름질 치수를 나타낸다. 이런 것들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5번도 적합하지 않는 거. 4번에 되도록이면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에 분산하여서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주상도 또는 정면도에 치수를 기입을 한다. 자, 그리고 6번도 맞는 것은 2번. 각도의 치수는 일반적으로 도, 분, 초 등의 단위를 기입을 한다. 나머지는 틀린 말이 되겠죠. 힐의 치수는 원칙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로 기입하고 단위 기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리미터라는 게 기본 기호고요. 이것은 생략을 합니다. 관련된 치수는 나누어서 기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몰아서 기입을 한다. 가공인을 조립할 때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기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7번 치수 기입 요소로 치수선, 치수 숫자, 치수 보조선 이렇게 가공 기호 이것이 틀린 것이 되겠죠. 치수 보조선, 치수선, 다음에 치수 문자 뭐 이렇게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각도로 기울어진 이런 치수를 기입할 때 잘못된 기입 치수는 자 B 정답이 B인데요. B일 때 35도. 자 이렇게 해서 이 종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손 자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5가 위쪽에 이렇게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위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위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35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면은 치수를 입력하는 방향, 각도라든가 이 길이 치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치수 문자가 치수선 위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여기는 오른쪽 위쪽으로 가고 여기는 왼쪽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 비교하는 문제 하고 나오니까 참고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은 변, 현, 각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치수선 나타내는 방법이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이런 마른 목골은 없죠. 두께, 못따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이렇게 되겠고요. 2번 C는 30도 못따기 아니라 일반적으로 45도 못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 이렇게 못따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렇게 나오는데 C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2mm, 여기에 2mm 여기 가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이어주는 것.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집어주는 것들의 지지선으로 기입을 해주는 게 C입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크기가 45도인 못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45도입니다. 14번에 9의 반지름이 R이니까 S, 9가 들어가는 SR 이렇게 표현하고요. 4번 마른 목골은 없습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네모가 되겠죠. 16번에 3번과 같은 치수 보조 기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쭉 누진적으로 치수 기입하는 것이 누진 치수 기입법. 250을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됩니다. 400, 640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다. 네. 18번 일반 공차가 차례로 누적되어도 문제가 없는 경우 사용하는 것은 직렬 치수입니다. 예, 직렬 일반적인 치수. 그 다음에 치수 공차가 누적되어도 좋은 경우에는 직렬 치수. 치수의 허용 관계를 지시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4번 한번 볼까요? 직렬 치수 방법은 공차의 누적의 기능에 관계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관계가 없을 경우가 사용하는 거 좋죠. 직렬 치수 기입이 많이 나오는데, 자, 직렬 치수는 자 이런 식으로 공차가 누적이 됐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공차들이 누적돼서 마지막에는 오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치수, 병렬 치수, 그다음에 누진 치수, 좌표 치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 간단한 정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1번부터 24번까지는 이런 도면을 나타내고 도면을 해석해서 치수 기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 보기 도면과 같이 강판에 구멍을 가공할 경우 가공할 구멍의 크기와 개수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뭐 이런 구멍의 외형선을 동일하게 이렇게 다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략을 하고 나서 중심선만 그려주고 이렇게 지시선으로 뽑아내서 한글로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예. 정보를 보면 드릴 가공이라고 적혀 있고요. 8-15 이렇게 나타나는데 앞쪽에 있는 8이라고 하는 거는 8개 그리고 뒤쪽에 있는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름이 15 이렇게 해서 구멍의 크기와 개수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8개의 구멍이 지름이 15mm다. 드릴 가공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지름이 15mm 구멍이 8개 이런 드릴 구멍이다. 이런 것들 파악을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번에 X부분의 치수는 얼마인가? X부분 전체 구멍의 중심 간의 개수를 나타내면 되겠죠? 여기서 이 구멍의 중심에서부터 이 구멍의 중심까지가 100mm입니다. 그래서 몇 개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한데요. 보면 여기서 파단선으로 이렇게 해서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43-23 리벳을 적용하는데 지름이 23mm, 구멍의 지름이 하나 23mm고 44개, 43개의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멍의 중심에서 중심까지가 100mm니까요. 100mm에서 43개의 구멍이 있으니까 4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구멍의 중심에서 중심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기에 4200이 아니라 4300mm가 되겠죠. 해설은 잘못 나온 게 되겠고요.
23번에 도면 A의 길이는 A는 평면도에서 높이죠. 평면도의 높이는 이 우측면도에서의 폭과 같습니다. 요게 요거와 같기 때문에 정답은 80이고요. 왜냐하면 정면도에 보세요. 정면도의 전체 가로 길이 여기 있죠. 요 길이는 생략되어 있지만 24, 96, 24 다 더하면 144가 되겠죠. 그래서 정면도와 평면도의 가로의 길이는 같고요. 그 다음에 정면도의 높이와 우측면도의 높이는 같습니다. 여기 60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60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면도의 폭은 평면도의 높이와 같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80이 되겠죠. 평면도의 높이는 우측면도의 폭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략법을 수상할 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의 이 관계되는 치수를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4번 A의 치수. A는 자, 전체 치수에서 200과 420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920에서 400과 220을 빼면은 정답은 3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